무릎 보호대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올해 70세의 차옥자 씨.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많이 아파요. 내가 지금 10년째 이렇게 아픈데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쑤시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아프고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갈 때에도 엉덩이를 밀면서 움직일 만큼 통증이 심하다는 그녀. 10년째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차옥자 씨.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꼭 체크하는 것이 있다는데 혈압기는 왜요? 고혈압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재가지고 매일 적고 있어요. 관절염뿐 아니라 혈관에도 문제가 있다? 익숙한 듯 혈압기를 팔에 채우고 수치를 체크하는 모습.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8로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0, 50씩 됐는데 무릎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런지 관절염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이후로 협신증도 생기고 다리 말초 혈관도 생기고 뇌경색 약도 먹고 제가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환자입니다. 이처럼 관절염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 바로 관절염이 염증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을 막고 튼튼한 연골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그녀의 이런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미용을 한 2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많이 서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팠겠죠. 한방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MRI까지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물리치료도 아니고 약 먹고 별짓을 다 해요. 별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젊은 시절부터 찾아온 관절염이 나날이 악화되는 것 같다는 그녀. 실제 중년에 접어든 여성은 관절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관절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6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동일 연령층의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10년째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차옥자 씨.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꼭 체크하는 것이 있다는데 혈압기는 왜요? 고혈압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재가지고 매일 적고 있어요. 관절염뿐 아니라 혈관에도 문제가 있다? 익숙한 듯 혈압기를 팔에 채우고 수치를 체크하는 모습.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8로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0, 50씩 됐는데 무릎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런지 관절염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이후로 협신증도 생기고 다리 말초 혈관도 생기고 뇌경색 약도 먹고 제가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환자입니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75%가 고혈압을 겪고 34%가 당뇨를 갖고 있을 정도라는데 그렇다면 관절염이 혈관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처럼 관절염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 바로 관절염이 염증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염증을 증폭시킨다? 관절염으로 유발된 염증은 관절에만 머물지 않고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전신의 염증 수치를 급증시키기 때문에 일명 증폭염증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관절염으로 염증이 증폭되면 특히 혈관 장벽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지어는 치매까지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절에 생긴 염증은 연골과 뼈 손상까지 유발하고 손상된 연골과 뼈에서 또다시 염증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여러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절염. 그렇다면 관절염을 막고 튼튼한 연골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던 제작진.
그 중에서도 눈에 띈 운동 영상 하나. 과거 연골 손상으로 관절염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의 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수소문 끝에 동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공원을 찾았다. 저분이신 것 같아요. 저 멀리 뒤로 걷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 발견. 저기 잠시만요. 저희 MBN 청기뉴스에서 나왔는데 안서연님 맞으세요? 네, 잘 오셨어요. 제가 안서연입니다. 환한 얼굴로 제작진을 맞아주는 오늘의 주인공 안서현 씨. 왜 거꾸로 걷고 계세요? 제가 거꾸로 걷는 이유가 거꾸로 걷다 보면은 안 쓰는 근육까지 쓰게 해줘서 뒤로 걷기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래서 하고 있어요. 무릎과 허벅지 근육 활성화에 도움을 받기 위해 거꾸로 걷기를 실천한다는 그녀. 게다가 거꾸로 걷기 운동을 끝낸 후 익숙하게 스쿼트 운동까지 하는 모습. 과거에 무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셔요 지금? 제가 과거에는 꿈도 못 꿨죠. 이렇게 스쿼트를 할 거라고는. 근데 지금은 뭐 하루에 150번, 200번은 거뜬해요. 200개요?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20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스쿼트 200개도 거뜬히 할 만큼 20대 때보다 더 활력 넘치는 중년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의 건강한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데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절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50대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절망감에 빠졌다는 안서연 씨. 제가 평소에도 운전을 좋아하고 오래 했거든요. 근데 관절이 안 좋으니까 운전하는 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엑셀에서 발을 띄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동작을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아프거든요. 통증이. 앞차 간격이 내가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무릎이 아프니까. 젊은 시절부터 스쿠버 다이빙, 등산 등 각종 운동을 섭렵하며 누구보다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다는데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거나 설악산 대청봉을 가거나 뭐 이런 거 제가 따라가다가 무리한 등산을 한 거죠. 젊은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연골이 세로로 찢어졌는데 조각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옆에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통증 때문에 엄청 아파했거든요. 50대 초반에 정말 1년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아파가지고. 관절염 악화로 급기야 무릎 연골이 찢어졌었다는 그녀. 우리 몸에 단 3mm밖에 되지 않는 연골은 신경세포와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될 수 없다. 게다가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끼리 부딪혀 극심한 통증을 부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60 이전에 관절염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제가 관리를 못했죠. 모르고. 아직은 젊은 50대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본격적인 관절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는 그녀.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단 섭취를 시작한 것은 물론 운동 역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천천히 양을 늘려갔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관절 건강은 어떠할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봤다. 과연 그 결과는? 네, 보통 연골판 수술을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수술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시면은 관절 간격이 더 좁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관절이 유지됐다고 하니까 사실 너무 기쁘거든요. 관절 사이 간격이 일정하며 더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 그렇다면 안서연 씨만의 관절 건강 관리 비법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운동 후에도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시시때때로 무언가를 마시는 모습.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지인이 추천해준 게 있거든요. 그걸 먹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과연 그녀가 섭취하고 있다는 특별한 식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식이유황이라는 거예요. 식이유황? 무릎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좀 조사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 몸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신동의보감 오늘의 주인공. 염증을 잠재워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유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황은 광물성 약재 중 하나로 동의보감에는 몸속 찬 기운을 몰아내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예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아 왔는데, 그러나 독성을 품고 있는 한계 때문에 흐르는 온천물에 넣어 독성을 중화시킨 유황 온천이나 오리에게 소량의 유황을 먹여 키운 유황 오리를 섭취하는 활용법이 전해져 왔다. 그렇다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유황이란 과연 무엇일까? 메틸, 설포닐, 메탄의 줄임말인 MSM으로도 알려져 있는 식이유황은 유황의 독성을 제거하고 별도의 가공 처리를 통해 체내의 황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황성분은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필수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식이유황과 같은 식품을 통한 황 섭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영양의학자 칼 파이퍼는 20세기는 비타민의 시대, 21세기는 식이유황의 시대라고 언급할 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황 성분. 흔히 마늘, 양파와 같은 향신 채소에 들어있지만 마늘 5kg에 들어있는 황 성분은 단 5mg. 하루 권장 섭취량인 최대 2000mg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황 성분이 포함된 식물성 식품과 식이유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량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이유황이 특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체 내 황성분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바로 관절과 연골인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황성분이 줄어들고 체내 황성분이 부족할수록 관절과 연골 속에 있는 황성분을 뺏어 쓰기 때문에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유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속 황성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강력한 염증 제거를 돕는 글루타티온 성분이 작용해 관절염 완화와 연골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식이유황 섭취를 통해 관절을 구성하는 황 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관절염 예방을 돕는 열쇠가 된다는 것. 실제 식이유황은 통증과 염증을 발생시키는 COX2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준다는데,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유황을 섭취하게 한 후 관절염 통증 정도가 58에서 43.4로 14.6 감소, 관절의 불편감 지수 역시 51.5에서 35.8로 15.7이나 줄어들 뿐 아니라 중증도의 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경우 식이유황 섭취가 관절 통증과 부종을 줄이면서 관절 기능 향상을 높인다는 연구 논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염증을 줄여주면서 관절 속 황 성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유황. 3년째 식이유황을 섭취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안서연 씨. 수상한 갈색 물에 식이유황을 타서 마시는 것이 그녀만의 섭취법이라는데, 과연 갈색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만든 식이유황 차인데 양파 껍질째 넣고 대파와 마늘을 넣어서 끓여서 우린 다음에 식혀서 식이유황을 타서 마시는데요. 관절 통증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즐겨 마신다는 식이유황차.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먼저 대파 1개를 씻어서 준비하고 양파는 2개 정도 썰어준다. 적당한 크기로 썬 대파와 양파를 냄비에 넣어준 다음 마늘 5알을 더해주고 물은 2리터 부어주는데 그렇게 약 30분 정도 강불에 끓여주면 재료 속에 있던 황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온다고 한다. 끓인 물을 체에 걸러준 다음 물병에 옮겨 냉장 보관하면 2주 동안 섭취가 가능한데 여기에 식이유황 가루를 더해 마시는 것. 갈색물 1컵 기준 식이유황 약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주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유황차 완성! 식이유황의 황 성분은 같은 미네랄 성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배가 되는데요. 양파와 대파, 마늘에는요. 황 성분뿐 아니라 칼륨, 인 성분 같은 각종 미네랄 역시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양파의 퀘세틴 성분과 식이유황소, 글루타티온 성분이 만나면 항염증 작용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하루 2잔씩 식후에 식이유황차를 마신다는 안서연 씨.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이런 식이유황 같은 거 먹어가면서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다 보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관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식이유황은 과다 섭취 시 메스꺼움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 기준 섭취량인 하루 1,500에서 2,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